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섬김의 리더의 특성, empowerment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empowerment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개념과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empowerment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보았죠. empowerment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empowerment는 servant leader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empowerment는 나눌 때에 영향력이 더 커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이 시간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empowerment의 사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물론 성공적인 empowerment의 사례가 있고요. 또 성공적이지 못한 실패한 empowerment의 그런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empowerment를 시행해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물에서 건져낸 그런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모세가 그 이집트,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복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시행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empowerment를 시행해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혼자 많은 일을 이제 처리했는데, 이런 과정이 이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옆에서 가까이 본 그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인이 이제 이드로라는 분인데, 이 장인이 이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 한 내용이 이제 이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쭉 잘 보면, 우리가 이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을 보면 그래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그 용어가 생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풀어 쓴 그 현대인의 성경을 여기 옮겨놓고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네. 그렇게 하면 자네와 백성이 쉽게 지쳐버리고 말 걸세. 자네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자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야.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게. 그리고 자네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청렴결백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각각 담당하게 하여 언제나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여 자네가 직접 재판해 주게. 이와 같이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게 되면
자네 일이 보다 쉬워질 걸세. 만일 자네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도 이것을 승낙하신다면 자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백성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갈 것이세.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풀어서 제가 엮어봤습니다. 이드로 장인이 이제 그 사위인 모세에게 조언한 그 내용, 이 제안을 이제 받아들인 그 모세는 그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말고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그룹을 지어 그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그 리더를 통해서 empowerment를 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이 해준 조언과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장인이 조언하고 제안한 그 내용을 곧바로 시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 성경 출애굽기 18장 24절 2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장인의 조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그들에게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맡겨 지도자로 일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했는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그들이 직접 재판하였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대로 우선 유능한 지도자를 먼저 뽑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서 그 대표로 지도자가 맡을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empowerment를 이제 하도록 지시한 내용대로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empowerment가 이루어진 이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롤 모델로서 여러분 그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는 empowerment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사울인데요. empowerment를 실패한 이 사울은 어떠한 인물인가 하면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불러서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좀 처음 택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여러모로 이제 질투심이 강하고 또 여러 가지 경쟁심이 너무 촉발되어져서 말하자고 하면 진정한 섬김의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권한을 부여잡고 손아귀에 넣고 모든 자기 수하를 장악하는 이런 모습으로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시골 출신 아주 뭐 목동이라고 할 수 있죠. 양치기 이런 그 다윗을 유신 보는데 이 다윗이 이제 아주 그 참 많은 사람에게 그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그 돌 판매질로 그냥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플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이 여기에 그냥 사기가 죽고 전쟁에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들 성읍에서 나와서 여인들이 막 소구 뭐 이런 뭐 북을 치고 소구하고 이제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고 사울 왕을 환영하죠. 그래서 이때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 왕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그런 내용에 화가 치밀고 질투가 생기니까 이건 뭐 이런 말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밖에 안 돌렸으니까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 자리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CCTV를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감독하게 하고 조사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실패했던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신복이었던 다윗을 의심하고 비교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부하인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사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 자존감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교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윗에게 결코 empowerment를 이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아주 이 장군 다윗을 아주 칭송하고 그러니까 몹시 이제 언짢아지고 그러니까 생각 화가 치밀고 이러니까 이게 악신이 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분노의 아주 더러운 정이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아주 그 자기의 그 어떤 위치를 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문제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게 되어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사울은 패위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만약 다윗에게 empowerment를 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가정이지만은 그는 이제 성공적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높임과 칭송을 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신부마저도 의심했기 때문에 사울은 부하인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empowerment를 이양하지 못했던 권한 이양을 하지 못했던 그 내용이 그의 그 실패로 결과가 이루어진 아주 요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empowerment의 그 어떤 섬김의 리더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자질로서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원리를 발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섬김의 리더십의 empowerment를 개발하는 그 내용은 한 5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존감을 높여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self-esteem 이런 내용인데요.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고 또는 가늠자 혹은 잣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캐논이라는 것인데, 캐논은 이 자예요. 길고 짧은 거 청량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존감과 empowerment와는 또 정비를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empowerment도 높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empowerment가 낮은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empowerment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empowerment를 주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 왕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높은 지위를 얻었고요. 그리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적으면요 항상 비교의식을 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생각들 가운데에 가장 좋지 못한 의식이 이제 비교의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비교의식을 갖게 된 이후부터 empowerment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같이 자존감이 낮은 리더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empowerment를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지원하고 자신의 힘과 지위를 그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아주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더 잘 되도록 지원해주고 자신의 힘과 지위를 그에게 주려고 해요. 맡기려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empowerment를 부여하는 것을 이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게 되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empowerment를 통해서 성기미를 개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자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empowerment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 욕심입니다. 그 empowerment가 약한 리더는 자신의 부하에게 empowerment를 주면 자신의 혹시나 자신의 힘과 권위가 약해진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부하에게 empowerment를 제공하고 자신의 힘과 지위를 지원하면 할수록 반대로 자신의 힘과 권위는 올라갑니다. 우리가 조직의 구성원들을 empower하고 그들의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 우리의 자리와 권위를 그들이 맡을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조직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엠파워먼트의 법칙의 역설이에요. 패러독스라고 하죠.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항상 거꾸로 무언가를 손해보는 느낌, 나누는 것이 내게는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나를 더 세워주고 꼭 성공할 수 있고 그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위치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위는 엠파워먼트를 할수록 그리고 부여할수록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조직의 구성원들을 엠파워하고 그들의 능력의 개발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조직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 이건 한마디로 자기 자리의 욕심을 버려라.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이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개발하기의 요소 가운데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보수고요.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진보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누구든지 변화를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는 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요, 몸도 약해지고 비전도 약해지고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도 식어지고 합니다. 특히 변화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 젊은 청년기에 변화를 아주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변화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미래가 아주 밝지 못합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 엠파워먼트와 변화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는 동행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노벨상 수상한 작자인 그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 특히 발전적인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엠파워먼트와 변화는 그야말로 동력자와 같은 것이에요.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는 동행자와 같다. 엠파워먼트는 항상 변화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엠파워먼트는 엠파워먼트의 리더의 자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과 성장, 그러니까 그 이노베이션 혹은 growth, 이거는 이제 변화의 대가 때문인 겁니다. 참 성공했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전에 구태일하는 방법에서 변모하여 변화한 것입니다. 리더가 변하면 조직이 변해요. 가장 변해야 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명심해야 돼요. 핸드릭슨이 말을 했는데요. 당신이 계속 지도자의 입장에서 서기 원한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디어사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회장인 윌리엄 해리스라는 분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싫어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평생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변화 자체를 위한 변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과 변화하려고 하는 것의 어떠한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때때로 변화를 거부하죠. 왜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려웠어요. 알버트 휴바드라는 사람이 지적한 대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변화를 거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목적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empowerment를 이룰 수가 없어요. 변화의 목적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이 생각, 그렇다면 이 생각을 버려야죠. 서번트 리더가 되고 싶다면 변화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습관과 생각에서 깨어나야만 조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존 맥스웰 같은 사람은 스위스 시계가 아주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시계 속에서 판매율이 80%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1940년대에서 일어났던 1950년대 말에 이 전자시계가 스위스 시계 회사의 여러 가지 이제 CEO들에게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최고의 시계와 최고의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이코 회사에 넘겼어요. 그런데 1940년 스위스 시계 공장은 8만 명을 고용했던 대규모 회사였는데 오늘날은 1만 8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는 전 세계에서 팔린 시계가 80%가 스위스 제품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디지털 시계가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조직체와 사람들이 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empowerment를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리더십의 개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더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empowerment를 하고 싶지만 제대로 empowerment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즉 empowerment를 방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empowerment를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방해 요인들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empowerment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낮은 자존감, 아까 맨 처음 보았던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그 다음에 방금 보았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조항을 본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과 태도, 다른 사람이 잘나고 칭찬받는 것을 못 참는 것들. 한눈에 다 볼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과 태도,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습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이것을 나름대로 찾아서 제거를 해야 우리가 empowerment의 성김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mpowerment 성김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5번째는 구성원의 힘을 길러줘라. empowerment 리더는 그 구성원을 리더로 성장시킨다. 이게 이제 에드마르 소리아노의 말이에요. 그래서 empowerment 리더는 구성원의 힘을 길러주고 성장시키는 사람이에요. empowerment 리더는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높여주고 공로를 인정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구성원의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주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empowerment는 그 empowerment를 가지고 부여하는 권력을 이양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리더는 통제하는 사람 아닙니다. 명령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만 코치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티칭이라는 말보다 코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주도형 연구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선 자는 뭘 많이 알아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가이드하고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앞선 선생을 우리는 코치라 하고 그 지도하는 것을 코칭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숙지해서 empowerment 성김의 리더십을 개발해서 또 훌륭한 리더자들이 되어지고 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생각 나누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자, 모세가 지도자로서 잘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정면만 보지 마시고요. 좌측, 우측에서 측면으로도 보시고 또 위에서도 내려다 보십시오. 그건 평면도로 하는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자로서 잘한 점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함께 그룹이 있으면 나눠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토의에서 글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empowerment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서로 나눠봅시다. 이 방법들 나름대로 자기의 원칙이 있을 것이고 또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토의에 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나에게 empowerment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김의 리더십을 공부하는데 이번 2021학년도 1학기에 중간고사는 생략하고 주어진 과제를 잘 기한 내에 수행을 하시고요. 기말고사는 제가 함께 치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김의 리더의 특성, 신뢰의 부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예정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